근데 절대로 아셔야 되는 건 고혈압은 그냥 아예 증상이 없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 혈압이 심지어 180, 190이 돼도 나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느낀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는 고혈압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당신의 몸을 지키라고 한 여러 캠페인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지금은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증상을 느끼지 않은 본인이 고혈압이 없다고 착각하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죠. 당뇨는 약간 증상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혈압은 훨씬 더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왜 올라가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산소와 포도당을 빠른 속도로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어쩔 때 필요하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각성을 하거나 위험을 느끼거나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을 높여서 어디에 보내냐면 팔다리 근육에 빨리 보내고요. 그 다음에 뇌에다 보내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냐면 이제 호랑이를 만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불이 났다.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누굴 구하거나. 근데 그럴 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압이란 시스템을 이용해서 팔다리 근육과 뇌의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해가지고 혈액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혈압이라고 하는 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몸의 혈압의 변동은 당연하게 있는 거다. 근데 고혈압이란 건 뭐냐? 본인이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 혈압이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전체적인 물리적인 시스템이 높게 세팅됐구나. 높게 세팅된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평상시에 혈압을 올리는 상황은 그 음식이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죠. 그럼 스트레스가 어떤 게 주냐? 짠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걸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혈압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인유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양면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약간 짜니까 몸이 그 즐겁다면 혈압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염분 저류 때문에 몸에서 부종이 생긴다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음식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 혈압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그런 일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스트레스나 염분 저류가 우리 몸에 많아진다. 그리고 심장 입장에서는 지방량이 많아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면 당연히 더 세게 짜야 됩니다. 그 얘기는 비만해지면 더 강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인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키에 비해서 더 많은 살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염분이라든지 그런 때문에 이제 부종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다면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생활 습관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체중이 점점 불어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받아들인 혈압들이 기본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고혈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인 고혈압은 교정 가능하죠. 약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40대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혈관에 노화도 생기고 아니면 기능적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이 고혈압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벽 문제 때문에 고혈압을 만들 수도 있는데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악성 순환 과정에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염분 저류나 살 때문에 기능적인 고혈압 상태여서 되돌릴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기질적인 고혈압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40대 이후부터는 이게 너무 스무드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기는 고혈압 우리가 다 이제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idiopathic-하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idiopathic-하다는 거는 사실은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진행된 고혈압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고혈압이 젊은 나이에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은 젊은 나이 때 교정 가능하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아무리 생활 습관 교정을 해도 돌아가지 않는 고혈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젊을 때 그런 고혈압 상태라면 생활 습관 교정을 해가지고 정상 혈압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생긴 기능적인 고혈압 상태예요. 원칙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환자한테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살을 빼고 그다음에 짜지 않게 드시고 몸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여러 활동들을 줄이고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혈압이 목표만큼 떨어진지 보십시다.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 40대인데 약을 처음부터 주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치료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혈압이 돌아왔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분이 기질적으로 혈관이 망가진 기질적 고혈압 상태로 넘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미 혈관이 망가진 상태는 약간 혈관이 딱딱해서 경화증이 온 상태, 혈압을 높여야만 혈액을 보낼 수 있는 상태로 약간 변성이 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 중에서 혈관벽이 가장 약한 장기가 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에 있는 혈관벽들은 높은 혈압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게 되면 점점 망가져가요. 아까 고혈압을 만든다고 했는데 높은 혈압이 유지될수록 뇌혈관들은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망가져가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교정으로 교정되지 않는 고혈압이라고 판명이 났을 땐 당연히 이제 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뇌혈관이 망가지는 정도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혈압의 치료 원칙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히려 약을 먹으면 저혈압 상태가 되면 약을 끊은 다음에 정상 혈압이 된다. 그럼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혈압이 될 때만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의사들이 약을 꼭 안 먹었으면 이렇게 혼을 내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매일 혈압을 재면서 자기 혈압 상태를 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셔서. 그러면 자기 혈압을 봐가면서 나는 절대 혈압을 130을 넘기지 않게 내가 약을 먹으면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환자한테 약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그 환자를 믿고 이때 안 드셨구나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지도 않고 약도 몇 달치를 안 먹어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텐 중간에 약간 저혈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먹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좀 생기거든요. 아주 가벼운 부작용 때문에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생기게 되는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고 나중에 생기는 이제 뇌졸중이나 엄청나게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차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고혈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다면 약은 끊어도 됩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이득은 고혈압일 때도 자기가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떨어져서 생기는 이득은 자기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지연된 행복을 추구시키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 약을 꾸준히 지금 돈을 내서 열심히 먹으면 20년 뒤에 장애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라는 지연된 행복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다리도 붓고 기침도 하고 성기능 장애도 생겨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분한테는 그런 나중에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잘 아셔야 되고, 다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알려진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라든지 조금이라도 늦게 먹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거 잘못된 내용은 또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생활습관 교정을 또 안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건강 생활은 추구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목표 혈압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혈압계를 사셔야 됩니다. 검증받은 혈압계가 대개 5만 원대 정도면은 팔뚝 혈압계로 전자혈압계로 살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재는 전자혈압계로 재는 것들이 다 고혈압 진단에 정확하다라고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재는 혈압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를 가거나 병원을 가야만 고혈압을 진단받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신 이후에 약을 먹으면서 그 혈압이 유지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혈압약을 먹는 건 예전에는 혈압약을 먹을 때 정말 불편했던 건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하루에 1번 먹습니다. 하루에 1번 정도만 잘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드시면서 본인 혈압을 잘 측정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먹습니다. 저녁에 먹는 혈압약은 저녁 때 혈압이 좀 높으신 일부 환자들한테 그렇게 의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오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의 패턴이 되게 오전 중에 많이 올라가고요. 활동을 하면서 오후에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전에 먹는 게 좀 이득이 많고,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 습관에도 오전에 먹게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대부분 먹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압을 잴 때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재세요. 힘들 때, 아니면 화날 때,
아니면 어디가 아플 때 그럴 땐 재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서 소방관 같은 상태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관들이 막 뛰어다니는 상태인데 소방관 보고 네가 범인이다 하는 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바쁘게 일하는 혈압 상태 보고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할 때 하셔야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럴 때. 그래서 대개는 오전 중에 혈압이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오전 중에 하시는 게 좋고 적어도 2분 정도는 그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편안히 쉬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놓으시고 한 2분 정도를 이제 편안히 지내시다가 처음에 버튼을 눌러서 재시고 처음에 혈압이 나오면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누르셔서 두 번째 혈압을 본인의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는 첫 번째 혈압이 약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혈압을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체크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압의 기준이 140에 90, 수축기 혈압 140, 확장기 혈압 90을 넘게 되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130에 80을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혈압이 130에 80을 넘는다 하면 약간 고혈압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마구 변해가는 우리 몸의 생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혈압 변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높은 혈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몸 상태가 뭐겠느냐, 아무래도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살덩어리가 많아지는 게 제일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적은 이제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살덩어리에 해당되는 이제 지방이 많아지는 게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운동하면서 혈압을 재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 평상시 혈압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걸 대부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꼈던 스트레스나 화 뭐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는 건 교감신경계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발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생활 습관이 사실은 이 혈압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음식들, 지금 젊으신 분들이 특히 그 맵고 달고 짠 음식에 지금 굉장히 많이 꽂혀 계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가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런 음식만 계속 드시는 건 아무래도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혈압 측면에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